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기분 좋게 카메라 앞에 서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담한 기분일 뿐이고요. 정말 극장에서 나올 때는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할 일도 없고 화가 날 일도 없으니까.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기대보다는 희망이었죠. 배트맨 대 슈퍼맨으로 인해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 상황에서 수어사이드 스쿼드만큼은 다를 거다. 이번에는 이걸로 인해서 DC와 워너가 뭔가 분기점을 삼아 다시 도약할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베인이 브루스 웨인을 만신창이로 만든 후에 이런 말을 하죠. There's a reason why this prison is the worst hell on earth. Hope. Many have died trying. And learned here that there can be no true despair without hope. 들으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희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남겨진 건 절망밖에 없으니 더 화가 치솟는 거죠. 차라리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분노가 차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심파죠. 물론 제가 다른 리뷰에서도 저는 심파를 싫어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교롭게도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보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덕혜옹주를 먼저 보고 제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드라마와 심파로 관객을 사로잡는 게 할리우드와 맞서는 한국 영화의 기술이다. 그런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연이어서 심파로 가득한 한국 영화를 보니 이제는 나도 지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어사이드 스쿼드마저 그럴 줄은 몰랐죠. 이거는 실망을 떠나서 배신감이 컸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고편을 봐도 누가 심파와 감성파리로 가득한 영화일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봅시다. DC의 슈퍼히어로들만 한번 보죠. 슈퍼맨, 맨 오브 스틸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는 걸 지켜봤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자신의 부모님이 악당의 총에 죽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린랜턴 역시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뼈아픈 비극을 가진 슈퍼히어로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악당들과 맞서 싸우고 지구를 구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해서 우리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악당들마저 기구한 사연을 팔아대고 감성에 호소하면서 알고 보면 얘네들도 착한 애들이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게 됐다. 너무 미워하지만 마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과연 CR이라도 먹혀야 하는 걸까요? 굳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굳이 주제와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런 걸 겁니다. 워낙 혼탁한 세상이니까 선과 악의 구분도 모호하고 선이 마냥 선이지도 않고 악이 마냥 악이지도 않다.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보셨다시피 악당들이 알고 보면 그렇게 막 악한 애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를 구하는 데 앞장섰고 착한 편인 줄 알았던 아만다 워럴러는 악당들과 결탁해서 얘네들을 협박하여 굳은 일에 나서도록 밀어넣었습니다. 그런 얘기일 수 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봅시다. 얘네들은 살인자입니다. 심지어 한 명은 돈 받고 사람 죽이고 한 명은 로빈을 죽였습니다. 이런 애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연을 우리가 들어줘야 할까요? 그게 들어준다고 한들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걔네들보다 더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악당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연까지 다 들어줘야 합니까? 네? 이런 게 얼마나 매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데드샷을 봅시다.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가 비록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지만 딸에게만큼은 다정하고 따뜻한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그걸로 그쳤어야 합니다. 초반에 보여준 그 장면으로 그쳤어야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심파가 뭐다? 반복과 강조죠.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데드샷이 딱 그랬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일격을 날리기 전에서까지 슬로우 모션을 걸어가면서 네, 딸이 나타나서 아빠 이걸 쏘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심파를 삽입해서 영화의 흐름을 끊었어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이건 개연성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인챈트리스는 데드샷에게 그 환영을 걸 시간과 능력이 있으면 다른 걸 했었어야 합니다. 네. 물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거밖에 없었다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참 별로였어요. 네. 그리고 캐릭터가 많이 기억에 남는다. 영화는 심지어 영화가 재미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조차 네, 캐릭터는 매력적이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딱 한 명, 할리퀸. 그리고 굳이 하나 더 꼽자면 조커. 왜냐? 그리고 솔직히 할리퀸이 하드캐리였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나마 할리퀸을 기억하는 이유는 할리퀸만이 자신의 개성을 정말 도드라지는 자신의 개성을 다른 영화에서도 쉬이 볼 수 없었던 여성 캐릭터로서의 존재감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 가장 남는 거였죠. 그리고 조커는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 외에는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바람에 네, 개성이 함몰됐다. 개성이 함몰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심파였습니다. 데드샷에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죠? 딸바보. 딸을 위해서 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 글쎄요. 저는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 굳이 악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화에서 숱하게 봤던 거니까. 그리고 윌 스미스의 나머지 연기도 윌 스미스가 다른 영화에서 연기했던 캐릭터와 크게 차별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디아블로 인상적이었죠? 마지막 활약. 하지만 그 마지막 활약을 버리기까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죠? 결국 심파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것도 개연성이 없죠. 왜냐?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사연팔이 했다고 그걸 들어주고 그 친구들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걸 넘어서서 네, 가족 드립까지 채가면서 네, 자신을 희생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가족을 죽임으로 인해서 네, 자신의 그 죄를 각성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캐릭터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뭘 봤을까요? 교도소에서 순식간에 수십 명을 잿더미로 만드는 영상을 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이렇게 되면 가족을 죽임으로 인해서 반성하고 자신의 능력을 봉인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가려면 교도소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범죄를 일삼을 때의 영상을 보여줬어야죠.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이제 안 싸우기로 했어. 그렇게 교도소에서 사람 다 죽이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디아블로도 남는 거는 심파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메랑이나 킬러 크록 같은 경우는 사는 일 자체가 영화 내에서 별로 없었죠. 사실 이 부메랑 같은 경우는 좀 더 야비한 캐릭터로 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분량을 일일이 다 할애할 수 없었던 바람에 그런 면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없었죠. 킬러 크록 또한 개그 치는 게 전부였죠. 하면서 I like her. 아만다 올러한테 그런 유머밖에 남는 게 없었죠. 그리고 또 보자. 슬림낫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슬림낫처럼 사라지는 게 아름다운 퇴장이었다. 오히려 걔는 그렇게 사라지니까 태클을 걸 게 없잖아요. 물론 걔 중에는
저렇게 죽일 거면 뭐하러 등장시켰냐 하지만 보셨다시피 네, 처음에 캐릭터를 소개할 때 슬립낫은 없었죠. 만약에 슬립낫을 그렇게 소개해놓고 죽였더라면 원성이 커졌을 텐데 그것마저 건너뛰고 가니까 어차피 얘는 존재감이 없던 애에서 존재감 없이 사라지니까 태클을 안 거는 겁니다. 네, 차라리 얘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나마. 그리고 카타나. 자 봅시다. 이 카타나한테도 비중을 줄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왔습니까? 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러 가기 전에 혼자 칼을 붙잡고 거기서도 심파를 하고 있죠. 네. 거기서 웃었던 사람이 저만은 아니더군요. 네, 극장 내에서 빵빵 터지는 걸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것도 2번 다. 제가 2번을 봤거든요. 스포일러 리뷰를 하려고 한 번 더 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중구난방으로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개연성은 개연성대로 떨어지고 심판은 심파대로 난무하고 설득력은 또 설득력대로 없고 이야기의 흐름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캐릭터의 개성력?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리퀸 외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심파밖에 없습니다. 캐릭터들조차. 사실 캐릭터들이 심파를 만들었죠. Oh, yeah, you're the fire bloke, eh? Well, looky here. Fire! 개연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압권은 마지막 결말부였죠. 제가 결말부만큼은 그린랜턴보다도 못하다고 했더니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인챈트리스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네. 지하철을 두 동강 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헬기를 박살내고 군부대가 와도 끄떡하지 않던 그런 무시무시한 악당이었습니다. 네, 근데 걔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탄 한 방에 갔습니다. 차라리 그 디아블로가 그냥 죽이게 내버려 두는 게 낫죠. 네. 굳이 그걸 또 심파로 마무리하면서 디아블로를 저승길로 보내고 폭탄을 터뜨립니다. 아니 그렇게 폭탄으로 쉽게 죽을 것 같으면 미사일을 쏘지 왜? 왜? 뭐 했던 거야 지금까지? 그렇다고 그 폭탄이 무슨 특수폭탄이라고 했느냐? 그런 말 단 이런 방구도 안 나왔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만다 월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악마의 정체를 알아채고 그 다음에 저 악마를 죽일 약점까지 알아챈 다음에 브루스 웨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 악마를 죽일 수 있는 폭탄을 개발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루스 웨인은 그 연구에 착수해서 그 폭탄을 만들어서 다시 아만다 월러에게 갖다 줍니다. 이것도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져서 네, 그래서 그 릭한테 폭탄을 들려보내서 그 인챈트리스의 오빠를 죽이러 갑니다. 이 말도 잘 안 나오는 이 말을 더듬으면서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이해해야 합니까? 인챈트리스도 마찬가지였죠. 참, 얘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는 앤지는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인간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메타휴먼이 변화의 상징이니 뭐니 이런 뜬금없는 대사를 날리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대사 이미 엑스맨에서 써먹은 거거든? 그리고 얘 인챈트리스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네, 인공위성을 박살내고 항공모함을 둘로 가르며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애가 그런 마법사가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상대로 맞짱을 뜹니다. 마법이 아니라 주먹으로. 네, 그것도 1대1도 아니고 1대 다의 싸움에서 무슨 배짱이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좋은 마법을 다 놔두고 굳이 주먹으로 싸웁니다. 몸으로 싸웁니다. 아니 그래 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칩시다. 걔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다고 칩시다. 진작에 제압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진작에 무기 제압한 후에 설득해도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거기서 주먹질까지 하면서 얻어맞아가면서 그러죠? 이런 개연성 하나하나가 다 떨어진다는 거죠.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자, 그린랜턴 같은 경우는 그 악마가 그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뽐냈던 거에 비해서 순삭당합니다. 그린랜턴을 만나서 순삭을 당하죠. 그러나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 얼토당토하는 전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걔 나름대로의 가진 능력을 발휘했고 그린랜턴이 그걸 뛰어넘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태양으로 보내서 죽였죠.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 말도 안 되는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말부만큼은 그린랜턴보다 못하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인챈트리스를 악당으로 등장시킨 걸까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등장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워너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그 정도로 머리가 없는 회사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드웨인 존슨이 캐스팅된 샤잠이죠. 이 샤잠이란 캐릭터는 슈퍼맨과 여러모로 비슷한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법입니다. 마법의 능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샤잠 캐릭터가 등장하기 전에 DC 유니버스에도 마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는 마법사가 있다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미리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또는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인챈트리스를 악당으로 집어넣은 거죠. 문제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등장을 시키냐는 겁니다. 제가 가이드 리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과연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악당으로 인챈트리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 이것도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지금까지 나온 슈퍼히어로 영화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대거 모아놓은 팀입니다. 메타휴먼하고는 상대할 깜냥이 안 되죠. 근데 뜬금없이 그런 심지어 총질이 거의 전부였던 그런 친구들을 상대로 할 악당으로 인챈트리스를 넣는다는 게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폭탄을 터져서 죽이고 마법 놔두고 백병전을 벌이는 그런 황당한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굳이 이런 비교를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니까, 가장 쉬운 예고 어쩌면 현재로서는 모범 답안이니까 말씀을 드리죠. 마블. 자, 마블은 마법을 어떻게 등장시켰습니까?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기 전에 스칼렛 위치가 있었죠. 스칼렛 위치가 마법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그건 마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로 인한 능력이다.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지만 닥터 스트레인지조차도 이 마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관객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까 고민을 한 끝에 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네, 양자역학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그런 그 설정을 거치면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마블 코믹스 사상 최대이자 최고의 마법사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데리고 왔죠. 근데 DC는 언제나처럼 그냥 집어넣고 들이밀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놓고 샤잠을 등장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그 미드 플래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즌 1을 보면 플래시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나옵니다. 스타랩에서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죠. 그 사고로 인해서 플래시만이 아니라 수많은 메타휴먼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쩌면 DC 유니버스 속 영화도 이런 설정을 가져가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뜬금없이 인챈트리스가 메타휴먼이 변화의 상징이네 어쩌네 이런 말을 한 거겠죠. 이렇게 끼워 맞추면 왜 그런 대사가 필요했는지 하지만 여전히 뜬금없지만 왜 그런 대사가 필요했는지 납득이 가시죠. 그 플래시가 탄생하게 되는 사고가 난 광경이랑 인챈트리스가 보여준 광경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그냥 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고 아마 제 예상대로 조만간 물론 저스티스 리그는 이미 나오기로 했지만 그 외의 영향이 분명히 그 인챈트리스가 보여주던 그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능력이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급하게 집어넣느냐는 거죠. 제가 이미 그 배트맨 대 슈퍼맨의 확장판을 보고 했던 리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급할수록 좀 제발 돌아가자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저스티스 리그가 탄생하는 과정을 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흐름을 깨면서까지 뜬금없이 꼼장맨을 집어넣고 플래시를 등장시켰습니다. 그것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반성을 못하고 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마저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우겨 넣어서 다음 영화들을 위한 또는 DC 유니버스의 세계관을 위한 밑바탕을 깔려고 합니다. 그걸 몰라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걸 알지만 왜 굳이 이렇게 급하게 영화 한 편에 다 때려 집어넣어서, 그렇다고 영화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자,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마사 드립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배트맨 대 슈퍼맨을 까는 상징적인 단어로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거기서 마사라는 단어가 나왔으며 왜 그걸로 두 사람이 화해하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관객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객이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과정을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객이 황당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뜬금없이 마사 드립을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도 똑같습니다. 엘 디아블로가 가족, 너희는 우리의 가족이야. 그리고 할리퀸은 갑자기 네가 우리 친구들한테 엿먹였어. 물론 이것도 풀어서 보자면 그런 거죠. 정말 악당으로만 살아왔던 애들이, 그리고 악당이라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던 애들이 의기투합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동정하면서 이제 뭐 친구다운 친구가 생기고 뭐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블로는 자신을 희생했고, 할리퀸도 일부러 연기를 하면서 인챈트리스를 없앴죠. 그걸 몰라서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과정이 역시 배트맨 대 슈퍼맨처럼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도 자연스레 녹아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뜬금없이 그냥 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하면서 얘기 푸는 그게 전부였던 거죠. 그걸 정말 올바르게 표현하고 싶었다면 정말 싸우는 과정에서도 공을 들여가지고 정말 그 라이언 일병부하기 뺨칠 정도의 그런 사경을 헤매고 사투를 벌이고 이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악당들이 그냥 뭐 몇 번 대충 싸움 벌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죽고 없으면 못 사는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게 관객들에게 자연스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도 급해서 막 이것저것 다 때려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다음 영화를 위한 발판을 깔아놓으려고 서둘러서 그렇게 된 거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정작 DC 영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분위기가 어두운 게 아니라 분위기 탓하지 말라고. 보세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배트맨 대 슈퍼맨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얘들이 반성을 못하는 거죠. 배우는 게 없는 거죠, 사실상. 이래놓고 분위기 탓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 Oh, God. 이쯤이면 이제 원어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뭐 북미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루머인지 기정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원어에서 감독을 압박했고, 그 후에 편집본을 2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 시사회를 가신 후에 더 반응이 좋았던 쪽으로 억지로 강제로 거기에 맞추라고 감독을 또 압박했고, 감독은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는 워너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이 인터뷰를 했죠. 자신의 편집본이 맞다고. 글쎄요, 과연 데이비드 에이어의 편집본이 맞을까? 그리고 제 촬영을 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죠. 솔직히 영화를 글쎄요, 꼭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도 이것만큼은 아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다면, 자, 처음에 인챈트리스의 오빠가 나타났을 때 아만다 월러와 태스크포스 X를 투입하라고 합니다. 근데 전후 사정 다 생략하고 다 건너뛰고 갑자기 인챈트리스와 준문과 링만 현장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안전하게 갔는지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왜 이 두 사람만 갔는지도 아무 설명이 없고 그냥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챈트리스로 변한 후에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 전후 사정 아무 설명 없이 태스크포스 X가 투입이 되는데, 수어사이드 스쿼드죠. 투입이 되는데 알고 보니 얘네들의 임무는 아만다 월러를 구출하는 겁니다. 이 과정 사이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어이없죠. 네. 편집이 이렇게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데이비드 에이어의 자의에 따른 편집이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편집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공한 쪽은 아무래도
이 흐리멍텅한 워너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배트맨 대 슈퍼맨이 그 확장판이 나온 후에 뭐 정말 훨씬 더 나은 영화가 됐죠. 그랬던 것처럼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그렇게 될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감독판이 확장판이 나오게 되면은 이 지금 나돌고 있는 루머 또는 뭐 할리우드 리포터의 기사가 사실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과연 이걸 또 확장판으로 제공을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확실한 건 워너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서두르지 말고 조금 좀 천천히. 물론 뭐 슈퍼히어로 장르가 이제 뭐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얼마 못 가서 사장이 될 거다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벌자 뭐 이런 안이한 사고로 뭐 이런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뭐 배트맨 대 슈퍼맨도 어쨌든 뭐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리고 뭐 최소 10억 불 이상을 달성했어야 하는 영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현재로 봐서는 글쎄요 손해를 볼 영화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한간에는 뭐 할리우드 리포터의 기사를 보면 뭐 8억 불 이상을 벌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니까 일단 그대로 남겨두더라도 아마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뭐 그렇게 손해를 볼 영화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워너는 어떻게 해도 흥행이 되는구나 이럴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제발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이젠 뭐 이미 뭐 배트맨 대 슈퍼맨 그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미 판을 깔 건 다 깔았으니까 이제 더는 이런 실수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제가 또 헛된 희망을 품는 걸까요? Never learn, do you? 제발 부탁인데 조금만 차분하게 천천히 조금씩 갑시다. 제발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그래 뭐 이 얘기는 뭐 뒤늦게 하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조커와 할리퀸에게 반했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똑같죠. 과연 걔들의 이야기를 굳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넣었어야 할까요? 하다못해 뭐 배트맨 단독 영화에서 악당으로 등장시키면서 그 둘 커플을 그렇게 넣든지 아니면 할리퀸 단독 영화에서 그렇게 하든지 굳이 걔네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또 이야기 흐름을 망치고 시간 뺏기고 비중할 때 비중하려 하고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 울어요. 정말 좀 제발 정말 내가 진짜 무릎을 꿇고서라도 내가 부탁을 할게 진짜 제발 잘하자 정말. 일단 내가 원더우먼이랑 저스티스 리그에 대한 기대는 접을게. 반말이지만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접을 테니까 그래 원더우먼은 내가 일단 포기한다. 근데 저스티스 리그만큼은 그러지 말자.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 배트맨 대 슈퍼맨처럼 뜬금없는 장면 삽입하고 뜬금없는 캐릭터 넣어서 또 다음 영화 기다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스티스 리그 자체에만 집중하자. 알겠지? 그럼 여러분도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 분이 제 페이스북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건 저스티스 리그를 기다려야 한다. 기대한다는 거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게 바로 팬의 숙명이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저스티스 리그만큼은 잘 부탁합니다. 정말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우리의 비극의 끝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겠습니다. Really matter.